어제 또 한 분의 환자가 내 수술대 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하셨던 78세 할아버지였는데 단 한 번 넘어진 것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걷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걷기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잘못하면 넘어질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둔해지며 뼈까지 약해집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이런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몸이 약해지고 쉽게 다치게 됩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걷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건강한 노년을 위한 확실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운동 몇 가지만 추가하면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혼자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검증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따라하면 혼자 생활할 확률이 42% 높아지고 기억력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끝까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로 88세가 된 의사 태건입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죠? 하지만 아직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15km나 되는 제 증손자를 번쩍 안아 올릴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저도 늘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 환자들이 넘어지는 문제입니다. 어제도 한 환자를 잃었습니다. 78세 할아버지였는데 30년 동안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 한 번 넘어지시고 결국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걸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하려면 많이 걸어야 한다 라고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걷기는 심장 건강에 좋고 몸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걷기만 하면 안 됩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넘어지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 중 한 명이 한 번만 넘어져도 다시는 걷지 못할 확률이 50%입니다. 그리고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매일 걷는데 괜찮겠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매년 1~2% 근육이 사라지고 뼈는 약해지며 균형 감각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잘못된 방법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늙어가는 건 눈에 보이죠? 하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건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뼈가 부러지면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고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어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혼자 생활하는 게 어려워지고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치료했던 76세 방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허벅지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후로 3달 동안 병원에 누워 지내셨고 결국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걷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4가지 운동을 찾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운동들을 하면 넘어질 위험이 38% 줄어들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확률이 42%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27% 좋아집니다. 걷기만 할 때보다 근육은 3배, 균형 감각은 4배 더 좋아집니다. 어떤 운동인지 궁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운동들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들을 하지 않으면 매일 걸어도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결국 넘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오랫동안 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 4가지 운동만 꾸준히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추천하는 운동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힘이 없어서? 아니면 발이 미끄러져서?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동작들도 나이가 들면 갑자기 휘청거리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한 82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평소에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휘청거리며 넘어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무릎이 심하게 그 걷는 걸 무서워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다음부터는 스스로 위축됩니다. 그러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균형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균형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발서기. 이 운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한쪽 발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균형 감각이 확 좋아집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1.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2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3.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해줍니다. 처음에는 10초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5초부터 시작하세요. 점점 익숙해지면 손을 놓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눈을 감고도 도전해보세요. 눈을 감으면 더 어려워지지만 그만큼 균형 감각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이 운동을 매일 3번씩만 해도 넘어질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발 서기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넘어질 확률이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이 천천히 회전하기, 혹시 갑자기 일어났을 때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드신 적 있나요? 이건 기 속에 있는 전정기관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전정기관은 우리가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게 되고 결국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걸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회전하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똑바로 서세요. 2. 천천히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세요. 3. 반대쪽으로도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이 운동을 하면 전정기관이 활성화되어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처음 할 때는 천천히 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돌면 오히려 더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돋세요. 이 운동을 매일 하면 평형 감각이 향상되고 몸이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휘청거리는 일이 줄어들겠지요. 새 발뒤꿈치 들기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리에 힘이 있어야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한 발을 디딜 때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운동도 아주 간단합니다. 1. 벽이나 의자를 잡고 똑바로 섭니다.
두 발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을 합니다. 3. 천천히 다시 발을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엔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점점 횟수를 늘려보세요. 이 운동을 하면 종아리가 튼튼해지고 걸을 때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리 피로도 줄어들고 오래 걸어도 덜 힘들어집니다. 사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달라집니다. 제가 치료했던 76 박영순 할머니는 한 번 넘어지고 나서 혼자 걷는 걸 무서워하셨는데 이 한발서기, 회전하기,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더니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 몸은 변합니다. 처음엔 5초도 못 버티던 분이 30초씩 한 발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까치발을 힘들어하던 분이 20번씩 거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면 넘어질 걱정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균형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 운동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조금 무겁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더 들어가는 정도지요. 그런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도 어렵고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노인이 쉽게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몸을 지탱해줄 힘이 없으니까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확률이 높고 한번 다치면 다시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아주 간단한 운동만 해도 근육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함께 따라해보세요. 1. 의자에서 일어나기. 이 운동은 너무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의자에 앉아주세요. 이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입니다. 3. 손을 허벅지 위에 두거나 가볍게 앞으로 뻗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4.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엔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의자의 팔걸이를 잡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점점 손을 쓰지 않고 해보세요. 그러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이 운동을 하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덜 힘들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저희 환자들 중에도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리 힘이 강해져서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페트병 들기 나이가 들면 다리뿐만 아니라 팔의 힘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물건을 들거나 옷을 입을 때도 불편해지지요. 그래서 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1. 500ml 페트병에 물을 채워 손에 들고 앉아주세요. 이 팔꿈치를 구부려 물병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3. 천천히 팔을 펴면서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익숙해지면 1리터짜리 물병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붙으면 한 손으로도 해보세요. 이 운동을 하면 팔과 어깨 근육이 튼튼해지고 물건을 들거나 손을 올리는 동작이 훨씬 쉬워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3. 발 뒤꿈치 들기. 종아리는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종아리가 튼튼해야 서 있을 때 안정이 생기고 걸을 때도 힘이 덜 듭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똑바로 서세요.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을 만듭니다. 2초 정도 유지한 후
다시 천천히 발을 바닥에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엔 5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의자나 벽을 잡지 않고 해보세요. 그러면 균형 감각도 함께 좋아집니다. 이 운동을 하면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가고 넘어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또 종아리가 튼튼하면 오래 걸어도 덜 피곤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76세 박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박 할아버지는 원래 허벅지 근육이 많이 약해져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운동을 하루에 5분씩 하셨습니다. 처음엔 겨우 3번만 해도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10번씩 거뜬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계단도 혼자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고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놀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걷는 게 덜 힘들어요 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걷는 것도 쉬워지고 넘어져도 쉽게 다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 어렵지 않죠?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만 해도 달라집니다. 한 달만 지나면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어지고 2달이 지나면 걷는 게 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일 때 뻣뻣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허리를 굽히려고 하면 찌릿하고 팔을 올릴 때 어깨가 뻑뻑하고 무릎을 구부릴 때 삐걱 소리가 나고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몸이 점점 굳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동작을 할 때도 불편해지고 몸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운동, 즉 유연성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유연성 운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목과 어깨를 풀어야 합니다. 목과 어깨가 뻣뻣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이 굳어 있으면 몸 전체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먼저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 돌리기,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다시 정면을 보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립니다. 5번씩 반복합니다. 어깨 돌리기, 어깨를 앞으로 둥글게 돌려보세요. 이번엔 반대로 뒤쪽으로도 돌려줍니다. 10번씩 반복합니다. 이 운동을 하면 목과 어깨가 가벼워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 계신 분들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2. 허리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허리가 뻣뻣하면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고 계단을 오르거나 물건을 들 때 더 큰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허리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운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허리 돌리기,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아주세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봅니다. 5초 유지한 뒤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허리 숙이기,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세요. 천천히 앞으로 숙여서 손을 발끝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5초 정도 유지한 뒤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 운동을 하면 허리와 등 근육이 풀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3. 다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리가 뻣뻣하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유연하게 만들면 걷는 게 편해지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운동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릎 펴고 발끝 당기기,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5초 유지한 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합니다.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봅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이 운동을 하면 다리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걷는 것이 한결 편해집니다. 4.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치료했던 92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순자 할머니는 원래 허리가 굽어서 걷는 게 불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하셨더니 한 달 만에 허리가 덜 아프고 2달 후에는 걸을 때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덜 뻣뻣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유연성 운동은 하루 분량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2달만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계속 몸이 뻣뻣해지고 움직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해보세요.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린 유연성 운동 어렵지 않죠?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허리 숙이기, 다리 스트레칭, 발목 돌리기 이 운동들 꾸준히 해도 몸이 훨씬 부드러워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린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계단을 쉽게 오르내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힘이 든 적 있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전체에 피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약해지면 몸 곳곳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서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으며 가끔 어지러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심장이 튼튼하면 오래 걸어도 덜 지치고 몸이 더 가벼워지며 혈액순환이 좋아져 손발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산소 운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산소 운동이란 무엇인가요? 유산소 운동이란 산소를 많이 사용하면서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을 말합니다.